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회사가 양극재 관련된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죠. 지금 샘플 나올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들어갑니다. 그러면 2024년부터 양산과 함께 판매가 진행되고 실적으로 이어질 거예요. 물론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캠이라든지 LG 화학처럼 양극재 관련된 캐파가 뭐 엄청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2차 전지에서 가장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슈가 분명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신고가 가는 종목들 최근에 잘 가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접근하면 됩니다. 뭐 밸류에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다. 지금까지 뭐 양극재 관련대들 중에서 이 종목이 그에 뭐 이렇게 좀 대비를 해서 본다라면 물론 후발주긴 하지만 여전히 싸다라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올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 이어서 오늘 또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방송보다는 좀 짧을 겁니다. 한 30분짜리로 누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던데, 최대한 간결하게 해서 한 15분 만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 정말 미쳤습니다. 2차 전지로의 쏠림 현상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야, 이거 숏스퀴즈로 공매도 친 세력들 잡아먹으려는 또 세력들이 붙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또 올라가는 강세 흐름에 또 붙어서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숏스퀴즈가 굉장히 좀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제 저항을 돌파하고 신고가 흐름으로 지금 가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어제는 이제 또 포스코 그룹이 미친 듯이 달렸죠. 오늘 오전까지는 LS 그룹이 2차 전지 관련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이 정말 미친 듯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올라가느냐? 지수는 별로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코스닥은 지금 1.4%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뭐 강보합 정도, 요 정도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에코프로 BM의 비중이 큰 코스닥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시장 이야기 먼저 간단하게 드리면요. 일단 시장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 추천주 오늘 이야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강세 섹터들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랑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시장은 이제 목요일 FOMC 뭐 금리 관련해서 이슈가 있죠. 요거는 뭐 지금 알려진 가이드대로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될 것 같은데, 물가 상승률이 지금 뭐 계속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뭐 동결될 가능성도 있고, 뭐 계속 지금 매파적으로 좀 나오면 3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얘기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건 올리냐 내리냐 이게 아닙니다. 이미 올리던 내리던 그 한도는 정해져 있다라는 게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다? 예, 뭐 불확실성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이 없으니까 뭐예요? 결국 이제 시장에서의 랠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어떻게 이제 뭐 약간은 있을 수 있겠죠. 금리를 뭐 0.25%가 아니라 뭐 50bp를 올린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뭐 아무 어떤 그 불확실성 없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나스닥만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조정이 좀 나오긴 했는데, 보시면 지금 이게 다우 지수거든요. 상승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36,000포인트까지는 이대로 상승 흐름 이어질 가능성 높고, 저는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왜?
다우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에너지가 꽤나 있죠. 지금 유가 어저께부터 또 상승 흐름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은행 관련주들 비중이 큽니다. 자, 은행주들 최근 실적 좋다면서 JP모건 체이스부터 해서 지금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우존스가 나스닥은 조금 부진했지만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 나스닥도 지금 뭐 조정 받다가 돌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요 20선 부근 많이 내려와 봐야 제가 13,800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 정도 선에서의 되돌리는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은 앞에 보시는 이런 매물단이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의 뭐 저항을 받을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S&P 500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심단까지의 상승이 이미 나왔고, 요, 이제, 한 4,600포인트,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얼마 남진 않았겠지만, 거기 또 돌파하고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오는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시장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면 뭐다?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은 이걸로 오늘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에 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지난 추천주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할 텐데,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2차 전지 양극재 들어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될 거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힌트들을 드릴 거니까 그거 놓치시면 여러분들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쭉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자,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뭐 금요일이니까 뭐 이틀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죠? 자, 신성 델타테크. 뭐 금요일날 이야기 드리고 월요일날 시세가 좀 나왔죠. 이것도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고,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뭐 배송 로봇, 모빈 관련주로 또 엮여 있어요. 그래서 LG 관련해서 매출이 이제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이야기를 드렸고, 지난 영상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쉬어가는 구간인 것 같고요. 계속 우상향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항단 돌파하게 되면 시세가 분출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요 앞에 이제 가격 전략 잡아드렸던 거 손절값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손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수익은 날 때 아무 때나 팔아도 상관없지만 리스크 관리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지노믹트리 바이오 종목으로 드린 건데, 금요일 날에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수급이 굉장히 2차 전지로 수급이 쏠리면서 바이오 종목들도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힘을 쓰는 섹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노믹트리 요거 방광암 진단하는 방법, 요도에다가 우리 내시경 넣어서 보는데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야기 드렸죠. 그런데 요거 소변 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 정밀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요거 내릴 때 여러분들 저점, 추세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저점단에서의 매수를 이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손절가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4,400원 정도 되거든요. 요 구간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매수 구간이라 생각을 하시고, 분할로 지지 라인이라든지 저항 라인,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에서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어찌됐든 조금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제 월봉 보시면 내리다가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보신다면, 뭐 수익이 올라가는 시점에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면 꽤나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겠나.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쪽 섹터들도 한번 움직일 거니까 그때 분명히 주목을 받고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최근 강세 섹터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2차 전지 이거 빼놓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에코프로
뭐 이런 뭐 요 방송에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 새끼 저거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런 얘기 하시겠지만 저는 에코프로를 아주 좀 경제방송 이름 없는 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10만 원대 이야기하고 40만 원대도 싸다 이야기 드리고 50만 원에서 반등 나온다 이야기 드리고 80만 원 네 번째는 돌파할 겁니다 이야기 드리고 86만 원의 매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야,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네가 무슨 밥숟가락을 얻냐 이러시는데 뭐 그래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뭐 별 상관은 없습니다. 계속 저는 매매 관점으로 대장주를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거래 대금이 기술적으로 제가 요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서울경제TV 영상을 보시게 되면 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오늘 또 그 얘기를 한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지금 N자 상승으로의 목표치가 다 왔어요. 오버슈팅 구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갈 건데 자, 이게 1파, 2파, 이번에 3파입니다. 아직 3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행형이에요. 뭐 여기서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올랐다가 조정이 나올지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4파 조정이 한번 나올 거예요. 우리 이제 에코프로를 기다리시는 분들, 조정이 나오길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 4파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여기처럼 이렇게 상승하는 시점이 오면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오면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오늘 여기가 이제 조금 고점 징후가 보인다라는 거, 이후에도 조금 더 올라가긴 했었거든요. 그거는 결국 거래 대금적인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들어왔던 거래 대금이 지금 또 터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차익 실현을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면 이런 구간에서 지금,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공매도가 1조 정도 쌓여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가 어디서부터 숏스퀴즈가 나왔냐면 이때 거래 대금 2조 5천억이 터지면서 신고가 가는 시점 이때부터 이제 공매도 숏스퀴즈가 나왔거든요. 요 날만 지금 공매도 1,700만 주에서 이 거의 500만 주가 줄어들었어요. 500만 주가.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더 갈 수도 있다. 그래서 1파, 2파, 3파가 굉장히 길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하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요 이제 큰 파동이 요렇게 이제 저는 1파라고 봤는데, 요 1파에서도 파동이 3개로 나뉘고, 요 3파에서도 파동이 요렇게 지금 3개로 나뉘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5파가 조금 더 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생각을 해놓고 보자. 다만 그냥 뭐 지금 저 밑에 보유자분들은 그냥 지금 뭐 노래를 부르시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70만 원대도 싸다 이야기 드렸죠. 그때 사신 분들 있고 지금 86만 원대 아까 두 주 사신 분 있다 그랬어요. 지금 50% 수익거든요. 86만 원에 사신 분 축하드립니다. 이거 그냥 여기 사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시면 되고 뭐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으니까 신고가 우상향 추세니까 그냥 제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는 정도. 그냥 뭐 밑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피식 웃으시면서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번 뭐 조정 또 건전한 이런 조정은 한번 또 받았다가 또 갈 수 있겠죠. 그때 또 조정 나오면 공매도 칠 겁니다. 사람들이 그죠? 공매도 쳤다가 공매도가 있어야 또 올라갈 때 숏스퀴즈 나올 거 아니에요. 숏스퀴즈가 나오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강하게. 긍정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N자 상승으로는, 이런 N자 상승할 때 N자 상승으로는, 목표치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이 조금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양극재 관련해서 요것도 지금 보면 뭐 N자 상승의 목표치를 살짝 오버슈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은 뭐 맞는 무슨 이게 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잡거나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잡아주는 툴이지 이거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저는 떼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뭐
뭐 제가 여기가 오버슈팅이 조정이 나오니 이러니까 또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막 욕하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말씀드리지만 조정입니다. 조정은 나중에 더 상승이 나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정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뭐 내가 뭐 미국 뭐 미래에 갔다 온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기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 앞에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구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졌고 50만 원짜리 제가 요 추세대 이야기 드리면서 요 추세대 하단 자리에서는 반등이 여기까지는 올라올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 지금까지는 다 맞아 떨어졌어요. 지금 제가 뭐 15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다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조정을 받고 갈지, 늦게 갈지, 빠르게 갈지, 이거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방향은 어디다? 상승으로 잡혀 있다. 요게 맞으니까, 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 됐고, 뭐, 포스코홀딩스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4위로 올라왔어요. 제가 이거 10위에 있을 때 요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근데 이렇게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갈지는 몰랐어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가 우리나라 기업들 시가총액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 이유는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원자재 그러니까 가장 밑단에부터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물론 에코프로비엠도 굉장히 뭐 기술력이 좋고 좋은 기업이고 큰 기업이긴 하지만 현재 이제 커진 거지 이 양극재 시장이 커지면서 기존에 어떤 캐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포스코라는 기업은 뭐예요? 기존에 철강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UVL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또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계속 받아야 되는 기업이고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둘 다 탑픽으로 제가 2차 전지 이 세 개만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2차 전지의 수급이 분산되고 일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홀딩스인데 거기에서 에코프로는 수익률이 가장 좋을 거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를 드렸거든요. 여전히 저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글쎄요, 제가 뭐 매수를 하라라고 항상 이야기도 뭐 드리는 시점들도 있고 한데 오늘 사라는 얘기는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단기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는 시점 올 겁니다. 그러면 그건 언제냐? 제 방송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두시면 그 포인트에 영상을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 2차 전지 섹터를 못 샀다 해서 굉장히 좀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일 봐야 되는 섹터를 이야기 드릴게요. 뭐 오늘 HD 현대 인프라코어 어저께 SBS 비즈에서 제가 탑픽으로 건설 기계 쪽이 오늘은 좋을 거다 이야기 드리면서 요 종목을 딱 뽑아드렸는데 오늘 가장 시세가 멋지게 나왔습니다. 그죠? 굉장히 멋지게 나왔고 뭐 실적 시즌이고 또 실적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부각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뭐 반도체 섹터도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고 다 좋은데 내일은 여러분 이벤트가 있어요. 뭐가 있냐? 자동차 부품단을 잘 봐야 됩니다. 자동차 부품단을 왜 잘 봐야 되느냐? 바로 현기차 실적 발표가 있어요. 현대기아 자동차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겠죠.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이 되고 이게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아래로 막 밀리거나 뭐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막 엄청 실망스럽게 나오거나 그 다음 분기가 뭐 안 좋게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요 박스권 내에서의 이 현대기아 자동차의 주가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렇다면 좀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기아차의 월봉 봤을 때 지금 7월 25일입니다. 한 3거래일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요거 다음 달 양봉 나온다. 요 생각하고 있고요. 신고가 넘어설 가능성 굉장히 높다 생각합니다. 기아 자동차는 한 16만 원까지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동차 섹터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퍼5 막 이렇습니다. 요거 완전히 지금 달라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생각해요. 그래서 뭐 N자 상승을 봤을 때 뭐 13만 원까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는 15만 원까지 이렇게 기아차 더 올라갈 가능성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인 이야기죠. 장기적인 이야기고, 기아차가 여기서 뭐 한 13만 원 뭐 이렇게 간다 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대략 한 40조, 5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적이 그만큼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더 나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자동차 섹터의 실적의 컨센서스가 상승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컨센서스는 뭐예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적의 기대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올랐던 이유가 이거 기존에 나온다라고 했던 실적 대비해서 훨씬 더 상향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실적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현대기아 자동차의 실적이 높다라면 그 하단에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의 실적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차체를 만드는 성우 하이텍, 그 다음에 프레임을 만드는, 그러니까 뼈대죠, 동원금속, 그 다음에 안에 인테리어부터 시트까지 요런 서현이와 요렇게 이제 세 개를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 뭐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뭐 덕양산업 같은 게 이게 이제 정말 미친 듯이 올랐던 종목인데, 소개해드리자 말자 뭐 한 7거래일 만에 100몇십 프로가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죠? 여전히 뭐 괜찮은 흐름 속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화신이 최근에 수주를 굉장히 좀 크게 했어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아진산업 오늘 양봉으로 올선 회복시키면서 조정받던 거 상방으로 지금 방향을 살짝 돌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내일은 현대기아 자동차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자동차 섹터들이 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공략해 볼 섹터로 봐야 되겠죠. 자,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시간 내에서 만약에 많이 올라왔고 아침부터 갭이 너무 많이 떠, 그러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요런 갭 이렇게 떴다가 음봉으로 쫙 밀려버리는 거 많이 봤죠. 갭이 너무 많이 뜨면 바로 아침에 붙지 말고 뭐 분할 매수 한다 생각하셔가지고 조정을 이렇게 받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무튼 자동차 부품 섹터 단에 괜찮은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추천주 이야기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인테크라는 종목이고요. 어저께 SBS 비즈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오늘 시세가 이제 꽤나 나왔었어요. 아침에 확 올랐다가 지금 음봉으로 내려왔는데요. 신고가입니다. 자, 상장 이후에 역사적인 신고가고 오늘 음봉 내려왔는데 괜찮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 외로 보셨는데 이 종목이 안 올라가고 있다, 그날로 좀 모아간다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매수 관점으로 보느냐, 여기까지는 이렇게 내렸다가도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여기서 오늘 종가에 만약에 샀다, 아니면 내일 아침에 샀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디서 사냐, 4만원이라는 가격의 라운드 피겨가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내려올 때 사는 거 아니에요. 내려올 때 사지 말고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요 흐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인테크는 왜 좋으냐? 실적,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밸류에이션 굉장히 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코인테크의 올해 영업이익이 400억이 넘어갈 거예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이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지금 고평가, 절대 아니고 제조업들 기준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굿이고, 자, 그 다음에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냐면, LG에너지 솔루션에서 2차 전지, 그러니까 셀을 갖다가 만드는 회사들 있죠. 그 회사들이 셀을 만들 때 공장에서 만드는데 이걸 전자동화로 만들어지는 그런 기술을, 그러니까 공장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테크한테, 야, 우리 2차 전지 공장 해외에 필요한데 만들어줘 하면 거기다가 2차 전지 셀을 만드는 공장을 뚝딱 하고 얘네들이, 뚝딱은 아니겠지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2차 전지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2차전지 관련 회사들은 공장을 더 만들 거고 그에 따른 수준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것뿐이냐? 그러면 사실 뭐 공장 다 짓고 나면 이제 더 먹을 거리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회사가 양극재 관련된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죠. 지금 샘플 나올 거고요. 요거 테스트 들어갑니다. 그러면 2024년부터 양산과 함께 판매가 진행되고 실적으로 이어질 거예요. 물론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캠이라든지 LG 화학처럼 양극재 관련된 캐파가 뭐 엄청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2차 전지에서 가장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슈가 분명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신고가 가는 종목들 최근에 잘 가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접근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다. 지금까지 뭐 양극재 관련대들 중에서 이 종목이 그에 뭐 이렇게 좀 대비를 해서 본다라면 물론 후발주긴 하지만 여전히 싸다라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올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정 나올 때 잘 분할로 매수하시고 너무 욕심내셔서 비중 크게 넣지 마시고 항상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짧게 15분에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